다음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보고 불출마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확한 전말이 좀 궁금해요. 원희룡 의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앙일보 보도 이후에 당에서 나왔던 반응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대변인들은 공식 부인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본인들 얘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은혜, 저는 그런 거 보낸 거 적 없는데요. 저 지금도 국회의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대변인들은 두 사람 모두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기자들의 취재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상당수의 다수의 복수의 익명 비공개 당직자들은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이상일 의원과 저 정도의 경력이 있는 기자 출신이면은 전체적으로 이거는 사실 무근이라는 말 뒤에 며칠 뒤면은 한참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에 한 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확정된 거는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기득권 물갈이한다. 친문 포함입니다. 양정철, 백원우 불출마 사실상 결정됐다는 거고요. 뭐 이해찬 대표부터 시작해서 중진들 전부 다 불출마 사실상 돼 있습니다. 586 중진 물갈이 하겠다는 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관이라는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들 그 정도 됐으면은 주저앉아라라고 하는 이건 시그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물론 원치 않겠죠. 본인들은 출마하고 싶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로만 놓고 보면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과는 달리 물밑에서는 정리는 물갈이 쪽으로 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론이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일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들을 만날 자리가 있었고 기자들이 관련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유은혜 장관이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보도는 제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제 의사의 확인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누차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출마 불출마를 제가 결정해서 이야기할 시기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요. 오늘 보도는 그런 결정이 제 의사를 확인해서 나간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예,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은 어쨌든 대통령이 인사권자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럽고요. 김부경 의원 같은 경우가 중앙일보 인터뷰 한번 잘못했다가 대표 경선에 못 나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까지 좀 저희가 자료화면 보여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출마하실 거예요? 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저 출마합니다라고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네,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고요. 저희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고. 예. 오신 것도 합니다. 네. 제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관님. 설마 안 만나겠습니까? 예, 유은혜 의원은 공개적으로 오늘 언론 보도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나간 기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희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어쨌든 내년 총선 승리, 오늘이 민주당 창당 64주년 기념일이에요. 네. 이해찬 대표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긴 할 텐데. 지금 내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진다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어렵겠죠. 레임덕이 바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승리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두 강구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뭐 민주당이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민생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진전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내년에 어떤 걸로 도대체 카드를 내서 국민들한테 호소할 건가? 제가 보기엔 현역 대폭 물갈이가 가장 충격적인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원일인 논설위원 이미 이야기하셨지만 친문 핵심들, 그 준비하는 그 작업하는 사람들 불출마 선언한 거 아닙니까? 또 중진들이 불출마 대표를 비롯해서 뭐 양정철, 백원우 민주연구원 원장 부원장이 뭐 출마하지 않겠다는 총선 준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다음 당 대표 불출마.
원혜영 의원 불출마 이제 이러면서 분위기 잡아가는 거죠. 지금 유은혜 장관의 경우도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하겠다 이 말이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조국 장관 사태를 보면서 이 지금 개각을 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좀 인재를 널리 구해서 좀 더 검증도 철저히 해가지고 좋은 분을 내놓는다면 모르는데 지금 대통령 인사 방법은 소위 좀 코드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개각을 하고 싶은데 후보자감이 마땅치 않다면 지금 있는 장관들을 그대로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도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내년 총선 나가지 말고 내각에서 일해달라 한다면 못 나가는 거죠. 예, 더군다나 그리고 아마 이상현 이야기를 거기까지 듣고요. 최근에 조국 장관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서 새로운 사람을 또 장관에 후임 장관에 임명하고 또 그런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현직 장관으로 있는 내년 선거에 나가고 싶어하는 의원 출신 장관들의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담도 하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조국 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뭔가 교육 개혁에 대한 과제가 굉장히 무겁게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있어서 언론에서 저런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당의 공식 입장이나 아니면 유은혜 의원 본인의 입장을 정리된 입장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향후 뭐 어떻게 달라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이제 준비를 정말로 확실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선거라는 게 그 지난 과정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어쨌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유권자들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면에서 지금 빨리 서둘러서 어떤 인재 영입이나 아니면 뭐 물갈이나 그런 거를 지금 언론에다 보도를 하고 있는 그거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당사자들은 또 부인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나름대로 뭔가 또 준비를 하고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치권의 시선은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